그러면은 7월 첫 달에 매출이 얼마나 그러셨죠? 7월 첫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나오셨고 8월에 바로 1800, 그럼 거의 3.6배, 3, 4배가 뛴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달 만에 매출 1800 달성하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란입니다. 오늘은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일본 구매 대행 많은 꿀팁들을 준비하셨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고 강의 수강한 지 2개월 만 나이로 26살입니다. 네, 젊으신 나이인데 저도 사업 얘기 나올 때 저도 나이가 꽤 젊은 편인데 저보다 한 살 더 젊으세요. 99년생 맞으시죠? 네, 99년생. 네, 저는 98년생인데 젊은 나이인데도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간단히 사업을 시작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주식을 했었는데 네, 주식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다가 일본 구매 대행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좀 돈 버는 법 이런 거를 좀 검색해 보시다가 알고리즘에 뜬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첫 사업을 일본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셨나요? 일단은 브랜드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네. 뭔가 느낌이 되게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중국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게 있었고 그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리스크가 적다, 이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을 포함해서 해외 구매 대행의 이제 최고 큰 장점은 바로 무자본 창업 그리고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함해서 또 별도로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 아까도 말했듯이 리스크가 적다, 무자본 창업이다, 그리고 반품률이 되게 적은 것도 그죠. 이거는 저도 강의에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최고 장점이 그거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00% 정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 리스크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판매함으로써 일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실력도 되게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인데, 초기 비용 혹시 아까 일본 구매 대행 무자본 창업이라고 했는데 초기 비용은 어떻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현금이 거의 통장에 한 1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빚이 100만 원 있었습니다. 100만 원은 어떤 빚? 학자금 대출 받아서 네. 부모님한테 카드 받아가지고 해서 사실상 이제 자본이 아예 없었는데. 그럼 부모님이 신용카드만 발급을 받아주시고 자본은 아예 없었던?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근 매출이랑 대략적인 마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번 달 매출은 지금 1,8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마진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 나옵니다. 와, 그럼 대단한 게 제 강의를 6월 완전 말에 수강을 하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 들었다고 하셨죠? 네, 하루 만에. 일단 그거부터 엄청 일단 노력을 타고 나셨고, 그러면은 7월 첫 달에 매출이 얼마나 그러셨죠? 7월 첫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나오셨고 8월에 바로 1800, 그럼 거의 3.6배, 3, 4배가 뛴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달 만에 매출 1800 달성하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매출보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한 이상 겉보기식 매출보다는 결국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본 구매대행을 포함해서 이 해외 구매대행 하는 셀러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이 겉보기식 매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마진을 거의 뭐 5%, 10% 이렇게 하고 겉보기식 매출만 높이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셀러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떠한 구매대행이라는 게 서비스의 대가로 저희가 금액을 받는 건데, 그럼 저희의 이제 노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게 저희가 묶이는 거잖아요.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 돈을 한 달 뒤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돈이라는 거를 한 달 누가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저마진, 겉보기식 매출을 추구한 저마진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진 20%면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매출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상품 수 그리고 업로드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자동 방식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품 수는 1,200개 언저리. 반자동 프로그램은 윈들리 사용. 윈들리 유명하죠. 대단합니다. 상품수가 1200개, 반자동 방식의 매출 1800, 두 달 만에. 아까도 저랑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하면 이 정도로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심으로
속도를 치고는 되게 대단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되는 게 결국에는 남들이 다 하는 아마존 라쿠텐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이랑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인 아마존 라쿠텐으로도 매출 3천을 찍을 수 있다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대표님만의 소싱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궁금한데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주로 소싱하는 데는 물론 아마존 라쿠텐이 거의 한 80%, 70% 차지하긴 하지만은 네. 그 외에 이제 구할 수 없는 아마존 라쿠텐에서 품절인 제품들을 다른 사이트에서 구한다거나 아니면 공홈에서 구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죠. 역시나 모든 분들의 대답이 동일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은 아마존 라쿠텐이 가져다 주는 거고 네. 1,000만 원이 아니라 1,800을 찍을 수 있었던 건 결국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못하는 아마존 라쿠텐 외 사이트에서 소싱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맞는 게 제가 항상 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일본 구매 대행에서는 아마존 라쿠텐이 아닌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거나 나중에 더 나아가서 도매를 도전하거나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잘 팔리는 카테고리랑 상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스포츠 쪽이랑 역시 스포츠 네. 쪽이랑 스피커가 되게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스피커 잘 팔려요. 네, 그쪽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팔리나요? 그 신발 러닝화 좀 맞아요. 진짜 잘 팔리고 진짜 잘 팔려요. 네네. 뭐 러닝 우드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뭐 캠핑용품도 되게 많이 네. 팔았고요. 저도 초반에는 신발을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신발을 거의 안 팔아요. 그 이유가 저는 사이즈 품절이 너무 짜증나서 그랬는데 사이즈 품절 부분은 좀 해결하셨나요? 사이즈 품절은 이제 CS 쪽에서 네. 이제 고객님이 이제 이게 품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낸 다음에 다른 이런 책상이 있고 이 사이즈는 어떠시냐 뭐 이런 식으로 CS를 통해서 조금 해결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제 품절되었다라고 얘기드리는 편입니다. 되게 CS도 좀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시네요.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요. 항상 저희가 해야 될 거, 상품들이 팔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일단 가격인 것 같고 네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 제가 더 높아도 팔리는 제품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광고나 노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속성 이런 거 잘 입력하면은 좀 더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출 지면이 정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표님 제품이 예를 들어 16만 원이고 똑같은 조건에 누가 14만 원에 판다면 당연히 14만 원짜리 사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 동일한 제품의 모든 판매자의 제품을 못 찾는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듯 노출 지면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가만 팔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세요. 네, 그럼 혹시 광고 진행하고 계신지 그리고 효율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저 광고는 CPC만 하고 있고요. 네네. 1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20만 원. 그러면은 1,800 매출에 20만 원이면은 광고비가 1%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네요. 네네. 네, 광고비도 진짜 거의 안 쓰고 매출을 일단 달성하신 것 같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매 대행 가정으로 광고비는 저는 3%까지는 공격적으로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매출의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억 매출이 나오면 광고비를 한 200~300만 원 정도는 저는 공격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비를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네. 지금 이제 20만 원 쓰셨으면 한 3%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2% 정도까지 해서 다음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써보시면 매출이 훨씬 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결국엔 광고비도 우리의 순이익을 깎아먹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광고를 하시면 안 되고 구매 대행 기준으로 저는 맥스 3%가 적당한 것 같고 4%, 5%로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켓별 대략적인 매출 비중이랑 입점 플랫폼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의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주로 다 팔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쿠팡, 그 다음이 지옥시전 11번가 이런 식이고 네. 거의 80%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리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네요. 기본적으로 입점해야 될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11번가의 롯데온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입점하셔가지고 보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류 마켓들이 나오는데 보편적인 현상과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조금 매출이 좀 더 높아지면 이제 전문몰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아니라 내가 좀 잘 맞거나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하나 딱 정해서 하시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신세계라든지 크로켓 이런 데도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전문몰이 됐을 때는 그런 이제 크로켓, 신세계 이런 쪽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처럼 약간 다양한 카테고리를 올리는 방식과는 조금 안 맞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데요. 대표님을 보니까 딱 제 사업 시작 3년 전이랑 너무 좀 유사한 게 많아서 이것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업무 루틴 궁금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일하긴 합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CS 끝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싱, 그 이후에 중간중간에 다시 CS 하고, 네. 네, 그리고 등록하는 시간 가지고 쉬는 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짜여 놓긴 했는데 네.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거의 무분별하게 일하는 거 같긴 해요, 지금. 결국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평일 기준 뭐 8, 9시간은 일을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참 매번 느끼는데 노력도 재능이에요. 네. 노력도 재능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표님이 그렇게 3달만 지금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해놓으면,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놓으면 그 뒤부터는 돈이 자동으로 몰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초반 3개월, 초반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만 정말 노력해서 닦아놓으면 그 뒤부터는 우리가 이제 여유 좀 가지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쓰고, 그 뒤부터는 정말 내가 1시간 일해도 돈이 몇백씩 벌리는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맨날 시중에 떠도는 1시간 일하고 얼마 번다 괜히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대표님처럼 이런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활용 잘하고 계신가요? 매크로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네네. 네, 이 매크로도 업무 효율로 따지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클릭하는 거를 그 매크로에다가, 그죠? 네, 거기다가 설정해놓고 하면은 손목이 좀 덜 아픈 적도 그죠? 있어서 속도도 엄청 빠르고, 네. 결국에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남들이랑 공평한 게 유일한 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들 3시간 하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1시간 만에 할지 30분 만에 할지 요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매크로죠. 네, 이제 인터뷰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따로 있을까요? 저는 막 제가 엄청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게 팔리나, 내 걸 왜 사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이 대표님께서 잘하시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만나 뵙고 한 30분 정도 대화 나누고 어느 정도 캐치를 했어요. 제가 많은 질문도 바라보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 이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 마진 얼마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길 15% 하세요, 20% 하세요, 25% 하세요, 이렇게 정답을 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표님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과 지마켓 옵션 중에서 어떤 마켓 입점해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입점하고 11번과 지마켓 예를 들어 입점하지 마세요,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이게 제가 정답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오라인이랑 의견이 동일하면 따라가는 거고, 의견이 동일하지 않으면 나 오라인 저 사람이랑 다르게 해볼래,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진 얼마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15% 하세요, 20% 하세요, 이런 대답을 좋아하죠. 근데 대표님은 아니셨어요. 카톡도 그렇고 저랑 실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확실히 제가 딱딱 정답을 말해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본질을 말씀드린 후에 그거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나는 오라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해야겠다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아직 사업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셔서 없을 수도 있는데,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막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죠. 한 게 아닌 게 너무 맞아요. 많아서 사실 엄청 힘들었다라고 했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생각나는 건 반품 정도. 그죠? 네. 대표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사실 손해, 나한테 손해를 보는 반품인데요. 저도 공감을 해요. 예전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3만원짜리 반품 들어와도 진짜 막 하루 종일 일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막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은 뭐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반품 들어와도 그냥 들어왔구나, 직원분한테 해결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뭐 운이 나빠서 해결을 못하면 그래 로스지, 해결하면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가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겁을 조금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 네, 구매 대행 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표랑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구매 대행으로 1억 매출을 찍는 게 목표고요. 아, 월 매출이요? 일본 구매 대행으로 네, 1억 네. 찍는 게 목표고요. 사입 쪽은 아직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좀 더 공부해보고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대표님의 수치 뭐 몇 개월에 얼마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대화 나눠보고 느꼈어요. 구매 대행으로 월 1억을 찍을 수 있냐 없냐는 뭐 모르는 일인 거지만 대표님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 대행 뭐 레드오션 늦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초보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매 대행 자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블루오션인데가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하시면은 될 것 같다. 굳이 막 엄청 늦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구매 대행 늦었다, 블루오션이다, 레드오션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그냥 딱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의미 없는 걸 한 번에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저희가 네이버 쇼핑에 물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상품 수가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나오죠. 물은 너무 흔하니까. 반대로 남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일본의 이세 이미야케라는 브랜드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상품 수가 2,00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누구나 이제 이세 이미야케는 블루오션이네 그리고 물은 레드오션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정의 자체를 보면 물은 레드오션이 맞고 이세 이미야케는 블루오션이 맞아요. 근데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면 물도 결국에는 상품이 수백만 개가 있든 수천만 개가 있든 물도 결국엔 1페이지, 많아야 2페이지 있는 것만 팔려요. 이세미캔 다를까요? 상품이 2,000개가 있든 200만 개가 있든 2천만 개가 있든 결국 팔리는 건 1페이지, 많아야 2페이지입니다. 사실 2페이지도 없어요. 대표님들이 이제 쇼핑해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하면서 2페이지까지 갑니까? 그죠? 결국에는 물이든 이세이미야케든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결국 팔리는 건 1페이지가 전부다. 상품 수가 2,000개든 200만 개든 2천만 개든 결국 팔리는 거는 1페이지 40개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블루오션이든 레드오션이든 포화시장이든 불포화시장이든 결국 상위 10%, 5% 그분들만 돈 버는 거예요. 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대표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너무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다음에는 월 3천만 원, 5천만 원 후딱 찍어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